그 다음에 이제 솔버, 앞에서 이제 HFS가 칩 레벨부터 이제 도심 환경까지 여러 가지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또 솔버에 대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HFS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FEM, 유한요소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유한요소법은 정확도는 가장 좋지만은 단점으로 스케일이 커졌을 때 메시량이 너무 많아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모자라서 이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FEM 말고 이제 또 다른 솔버들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FEM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또 타임 도메인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랜지언트 솔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인테그랄 이퀘이션 또는 피지컬 옵틱스라는 솔버를 이제 적용을 해놨습니다. 요 두 솔버들은 기본적으로 서피스 메쉬만 하게 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메쉬를 안 만들고 어떤 구조물의 표면에 대해서만 메쉬를 만들어서 푸는 방식인데,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을 할 때 많이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BR 솔버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솔버인데, SBR은 앞에 것들하고는 조금 이제 해석 방법이 이제 다른 수치 해석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레이트레이싱 기법인데, 레이트레이싱은 어떤 전류 소스가 있으면은 이 전류 소스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사될 경로가 어딘가, 이 반사되는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주 큰 공간들에 대해서도 아주 작은 리소스로 빠르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솔버들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드리면은, FEM은 1980년대에 미국에 있는 졸탄 박사가 학회에다 논문 내고 이거 하면서 사업화로 해서 이제 HFS라는 툴을 만들게 됐고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솔버는 HFS에서 이제 가장 단점인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큰 거를 못 푼다라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솔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솔버는 3D MO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BR 솔버는 피지컬 옵틱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옵틱스, 이 두 가지 방식을 합친 건데, 일반적인 레이트레이싱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그냥 반사만 추적하기 때문에 RF 영역들에서는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은 요 엣지에 전자파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회절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표면에 전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솔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슈팅 앤 바운싱 레이라는 이제 SBR이라는 수치 해석 방법이 나왔고요. 요 SBR에다가 저희는 이제 플러스를 하나 더 붙입니다. SBR 플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러스가 붙는 거는 순수한 SBR 솔버에다가 다른 이제 피직스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PTD, UTD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음영 지역에 대해서도 필드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음영 지역에 대한 값을 좀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PTD, UTD 같은 이제 기법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면에 대해서는 또 반사되는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이제 크리핑 웨이브라는 걸 접목을 시켜서 현존하는 SBR 솔버들 중에서는 가장 정확성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솔버들을 복잡한,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FEM 솔버로 풀고, 그보다 좀 사이즈가 커지면은 I 솔버,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큰 공간에 대해서 풀 때는 SBR 솔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솔버를 하는 예를 보여드리면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안테나, 빨간색이 이제 안테나고요. 바깥에 있는 회색은 안테나를 덮어 씌우는 커버, 이제 레이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FEM으로 풀었을 때 이 전체를 둘러싸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솔버를 쓰게 되면은 전체에다가 메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색깔이 보이는 부분에만 메쉬를 만들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드웨어 리소스, 시간적인 거를 많이 세이브가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속도는 한 4배 빠르게 풀 수가 있고, 요 케이스에서 속도는 한 4배 정도 빨라지고 메모리를 한 75% 줄여가지고 이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HPC, HPC는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개 컴퓨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리소스처럼 사용하고 싶어서 이제 HFS에 도입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치 해석 프로그램들 중에서 속도를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이제 HPC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GPU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 FEM은 GPU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GPU보다는 오히려 이제 병렬 연산할 수 있는 HPC 쪽으로 이제 잡아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경쟁 제품을 봐도 FEM에 GPU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FDTD 이제 다른 수치 해석 방법에서는 이제 GPU가 잘 먹는 수치 해석 방법들이 또 별도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1990년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요 그림은 풀 모델이 아니고 풀 모델 중에서 절반을 잘라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저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가지고 저 공간을 메쉬를 이제 풀어내려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풀었는데 저것도 시간이 거의 한 뭐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사양이 점점점 좋아지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환경도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큰 거, 좀 더 리얼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하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HPC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HPC의 기능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스펙트럴 도메인 메소드라고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각 여러 개 주파수 대역에서 특성 값을 이제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HPC를 써가지고 여러 개 주파수를 CPU별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 스펙트럴 도메인 메소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HFS에서 속도 개선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어가 많고 메모리가 충분히 받쳐준다면은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처럼 비행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저 공간에 이제 메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풀려고 하면은 한 대의 컴퓨터로 메모리가 모자라서 못 풀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메모리 좀 큰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조금 이제 가능해지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회사 안에 뭐 여러 개 서버들이 있다. 그럼 그 서버의 리소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메쉬를 쪼개서 컴퓨터별로 따로따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쉬를 분할해서 가는 도메인 디컴포즈 메소드를 HPC를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아까 이제 말씀드린 FEM에서는 GPU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은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GPU를 쓰면 얼마큼 이제 속도가 개선이 되는지를 딱 보시면은 거의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이제 빨라지는 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GPU가 그냥 몇백만 원짜리 GPU를 가지고는 저 효과가 안 나오고요. 몇천만 원짜리 GPU를 써야 이제 저 정도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투자 대비 속도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GPU는 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트랜지언트 솔버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SBR 솔버를 쓸 때 확실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SBR 솔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짜리 GPU만 있어도 속도가 한 10배 이상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HPC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파라미터 스터디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파라미터 스터디를 할 때 변수를 1에서부터 10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한다고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어별로 아니면 컴퓨터별로 서로 다른 변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솔버를 한 개가 아니라 솔버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항공모함에서 헬기가 이제 날아가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때 32코어를 가지고 각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이제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많은 코어를 가지고 이걸 조금 더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버리면은 속도가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많이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HFS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 좀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을 이제 파라미터 스터디를 하려고 할 때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D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는 걸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3D 컴포넌트라는 거는 HFS 모델을 라이브러리처럼 저장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FS 모델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냥 형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형상에 들어가 있는 재질 정보, 그 다음에 급전 조건,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요. 변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 쉽지 않은 그 개체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 혼자 쓸 때는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근데 업체와 업체들끼리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업체에서는 IP 보호를 위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못 주는데, 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내 IP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상용화된 5G 통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쓰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까지 적용된 5G 휴대폰들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쪽으로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퀄컴에서 만든 칩셋을 넣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근데 퀄컴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내용들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퀄컴에서는 HFS에서 요 인크립션 기능을 써가지고 껍데기만 보여줍니다. 껍데기만 보여주고 집어넣고 하면은 그 안에는 안테나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 안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요 위치에다가 적용했을 때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퀄컴 솔루션을 쓰는 업체들은 HFS를 사용을 해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제품을 쓴 걸 가지고 그냥 시뮬레이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품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FCC 인정도 받아야 되고 CTI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제품 인증에도 시뮬레이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로 서티를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대부분 다 요 HFS를 써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들을 그 트리 구조로 이제 라이브러리처럼 구성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걸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 맞춰가지고 인크립션 기능까지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겉에만 보이고 속에 어떤 재질로 들어가 있는지, 어떤 구조물로 들어가 있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간에 메시 플랫도 할 수가 없고 필드 플랫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벗어나서는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은 인크립션이 안 돼 있는 모델이고 오른쪽은 인크립션이 돼 있는 모델입니다. 딱 봐서 외곽만 보이고 내부는 상세하게 안 보이는데, 이걸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 주변에서 이제 발생하는 필드를 보게 되면은 양쪽이 이제 동일하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박스로 돼 있는 부분, 안쪽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IP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NCS가 가장 처음에 도입을 하고 2016년부터 기능을 집어넣어서 계속 발전시켜 왔고, 요게 괜찮다 싶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경쟁사들도 이제 비슷한 기능을 좀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 준비했고요. NCS 하면은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정확도. 특히 요 전자기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받는 HFS라는 툴이 있고, 그 정확한 거에다가 최근에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HPC 기능들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효과적인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NCS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쟁사들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지원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NCS 코리아,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모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툴 판매만 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더 정확한 값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세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UAM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그런 개발 프로세스, 툴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그 얘기 들으시다 보면 뭐 엔지니어링 툴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엔지니어링 툴이 소개가 되고 또 엄청나게 또 많은 기술적인 분야가 이제 다 다뤄지고 해서 많이 정신이 없으시죠. 예,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항공과를 나왔는데요. 항공과 첫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이 하늘을 뭔가 이렇게 띄우는 게 아주 어렵다고요. 나무 토막은 물에다 던져 놓으면 잘 떠 있는데 하늘에다 던지면 절대 안 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진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날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잘 날리나 보다 날리는 거에서 어느 정도 좀 할만하다 했더니 온갖 종류의 뭐 인증을 받아라, 서티 내놔라, 정말 할 일을 낳고 더블로 또 더 낳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들 만나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점점 우리 개발자들은 기관과 돈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했으면 그 다음번 사업에는 한 2년 반 정도 하고 돈도 더 깎고 그 다음에는 막 2년 정도밖에 안 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 사업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뭐 별로 특별한 거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쉬운 거 아니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일을 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똑같은 뭐 팬텀기를 만들고 F-15를 만들고 비슷비슷한데 막상 해보면 나름대로 완전히 다른 문제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고민해보면 최대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잘 써서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들 지난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잘 이제 재사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개발자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도구가 소개되고 했는데 그런 거 도구 하나하나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고 도움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많은 얘기가 됐지만 그걸 통해서 앉아서 그냥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오늘은 이런 이제 오픈 세미나에서는 쭉 보시고 저거 내가 필요한 부분에 상당히 근접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접점이 있으시면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이제 뭐 저희랑 이제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이제 넓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 이제 우리는 다 개발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데 최대한 빨리 주어진 시간과 비용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냐에 대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시스템 개발에 대해 상당히 이제 기술이 많이 진보가 됐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개발 헤리티지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술적인 도구가 지원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요. 그 부분 너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 또 이런 이제 세미나를 하면 여기 오신 분들 다 저희가 이렇게 이메일로 해서 또 초청을 해드릴 테니까 또 뭐 도움이 되는 주제로 모셨을 때 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